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처음으로 5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추세를 보여준 건데 먼저 이제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9.8. 네. 잘못한다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23일 하루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6.7%예요. 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한 3.1% 차이네요. 두 가지 네. 여론조사 차이가. 이 정도면 이제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가상화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이 꼽히고 있는데, 올림픽 이슈가 부정적인 쪽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에서 시작해서 현송월 점검단,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논란, 네. 거기다가 28 건군절 열병식 논란까지 겹치고 건군절 있거든요. 열병식, 이거 북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전날인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거든요. 네. 원래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에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보통 열병식은 대체로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군사훈련도 아니고 열병식이니까 내부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게 공교롭게 겹친 거지,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예. 이게 좋게 와닿진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50% 후반도 여전히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럼요. 여전히 높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열병식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이 뭐가 좀 조마조마한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위험은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하다. 관심은 증폭됐는데 논란도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이거죠. 예. 이게 매끄럽게 잘 가겠나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지지율의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70%, 80%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기저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정권과의 비교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적폐청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예. 지지율 속에.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앞서 짚어본 요인들은 과거 정부하고 비교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내각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니 해도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게 이제 잘 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올림픽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면 지지율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다, 도발이 있다, 미국이 또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평창올림픽 직후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덮어쓰는 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덮어쓰게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시점이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어서 해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치긴 미칠 건데, 근데 지금 수준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본질적 구도가 바뀌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과연 정권 심판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야당이 웬만하게 올라와야지 홧김에라도 홧김이란 말은 제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야당을 찍어주는 건데 그 상대평가가 가능할 만큼 지지율과 신뢰가 올라오느냐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빠졌다. 대신에 예컨대 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소폭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부산 경남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냐.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게 본질적 변화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예. 지방선거가 만약에 크게 출렁거리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부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는지부터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